안녕하세요. 경호학 강사 이경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강의에서 이제 공부해야 할 내용은요, 한 권으로 끝내기입니다. 그죠? 자,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이거 한 권으로 게임 오버 시키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 자체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에 우리가 6개 장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고요. 그 6개 장 중에서 바로 첫 번째 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자, 이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약간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그럼 A면 A, B면 B구나, A가 B가 아니구나, 이런 걸 빨리빨리 이제 캐치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왜?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니까요. 그런데 객관식 시험인데 우리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2차는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그럼 고득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용을 여러분이 자꾸 읽으면서 그래서 정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경호학과 경호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경호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제 경호라는 것 자체가 뭔가 호의라고 그랬습니다. 호의라는 것은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켜준다는 의미의 정의가 뭐가 있겠느냐? 잘 지켜주면 되는 거지 뭘 정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떤 학문적인 의미라든가 어떤 실제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잘 지켜주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작위로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더라.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는 경호의 개념의 형태로서 볼 수 있는 게 형식적 의미의 경호,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호,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형식이라는 것 맛 자체는 이건 말 그대로 법이다. 테두리죠. 법의 테두리. 자, 법 테두리에 있는 것이 곧 형식이라는 겁니다.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렇죠? 이 안에 갇혀 있는 거.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형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전부 법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도, 법률, 전부 어디에 있어요? 제도에 갇혀 있는 거고 법률에 갇혀 있는 거고. 자, 나머지 것들은 읽을 것도 없습니다. 형식, 법, 제도. 됐죠? 형식, 법, 제도.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걸 보게 되면은요, 실질적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실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테두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형식이에요. 형식은 테두리에 갇혀 있는 거지만 꼭 형식적으로 살라는 법은 없죠. 그죠? 테두리 바깥쪽에서 실질적 의미로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 이건 연구를 하는 거죠. 학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죠. 법은 이런데 실제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의미로서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실질적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법도 아니요, 제도도 아니요, 이런 말이 없고 바로 이론적으로 한다던가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뭔가 경호로서의 어떤 실질적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 이런 건 전부 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호, 실질적 의미의 경호, 이것을 고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문제로 자주 출제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건 형식이야, 이건 실질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자, 현실기관에서 현실적 근거, 현실적인 경호기관의 기준으로 현실이란 말이 나오면은 여기와 관련돼서 현실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는 것은 바로 법이 아니잖아요. 실제적 근거로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현실적 문제고, 그 현실적 문제로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곧 실질적 의미다, 이런 걸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실질, 형식 구분을 잘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각 기관별 경호의 개념이에요. 기관인데요.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우리나라일까요? 다른 나라가 중요할 일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두 가지 형태가 나눠져 있습니다. 경호기관이 바로 뭐라 했죠? 대통령 경호처. 두 번째는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해주는 것은 오직 대통령만 해줍니다. 그렇죠? 그럼 대통령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대통령한테 하는 것은 24시간 경호죠. 그래서 모든 안전활동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경찰이 경호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도 경찰한테 경호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침해를 합니다. 내가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 나는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위험성이 도래될 것 같으면 우리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럼 그것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직간접이죠. 직간접.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도 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고, 직간접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일단은 미국 대통령들은 총을 많이 맞았죠. 그렇죠? 자, 멀리서 뭐 총을 쏜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 미국은 범행을 성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너무 넓다 보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일단 어디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보호 대상자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총이 오든 뭐가 오든 옆에서 보호라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몸으로라도 맞겠죠. 자, 일본은 어떻게 하냐? 일본은 단순히 신변 안전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신변 안전적 논리는 어찌 보면 경찰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찰이 하는 역할, 그래서 일본은 대부분 이제 경찰 쪽에서 대부분 경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으니까, 그럼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책의 내용에서 확인을 보시면요. 자, 한국은 대통령 경호처고, 대통령 경호처는 24시간 모든. 자, 한국의 경찰인 경우에는 직간접. 그리고 미국인 경우에 대해서 비밀 경호대 성공기억 최소화. 자, 일본은 요인 경호부대인데 신변에 안전. 그래서 이것 이렇게 연결만 딱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경호학의 정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경호학의 정의라고 하는데, 경호학이라는 것 자체는 학문이라는 전제에서도 여러 가지 과학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심리적인 경우도 다 돼 있고, 그러니까 경호 안에 법학적, 심리적 요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문적 영역은. 그리고 경호 연구의 대상은 경호 규범뿐만 아니라 경호 현상까지. 자, 즉 형식뿐만 아니라 뭘까지? 실질까지. 둘 다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 의미 경호, 실질적 의미 경호,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겁니다. 자, 경호학의 정리는요, 그래서 이런 말 써요. 종합 과학적 성격을 띤 종합 예술이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 과학적 성격을 띠는 겁니다. 자, 경호학의 연구 대상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경호학의 연구 대상. 자, 그래서 경호 제도와 관련된 문제, 경호 이론 관련된, 경호 기법 관련된, 경호 의식 관련된 문제, 이렇게 구성돼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호학과 경호. 자, 이제 드디어 경호학과 경호와 관련된 걸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자, 경호학과 경호에서는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경호라는 걸 진행을 하면서 분류를 시켜놨어요. 자, 어떻게 분류를 시켜놨는 것 같더니요. 바로 우리는 이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공경호. 공경호는 국가기관에서 분류를 시켜놨는데요. 자, 국가기관은 경호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거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자, 그래서 지위에 따라서 갑, 을,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갑, 을, 병. 이게 지위예요. 갑은 대통령급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을은 바로 대통령 밑에 급이에요. 그러면 보통 국회의장이나 이런 산부요인들 있죠? 대법원장. 그죠? 그리고 뭐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들, 헌법재판소장들. 자, 그리고 병호와 관련된 것은 장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대통령급, 야, 대통령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이 딱 돼버리면 그 가족들까지입니다.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배우자까지만 해줍니다. 또 대통령이 그만뒀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퇴임했으면 그때는 배우자까지만. 그래서 대행자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퇴임을 하게 되면 그때는 바로 어디까지요? 배우자까지. 근데 대통령이 딱 돼버리면 당선이 됐다든가 현재 대통령이라든가 그러면 그 가족들이 다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경호처에.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국무총리 이하급들 이런 사람들을 장관급들 이런 사람들은 경찰에서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외국 인사도 마찬가지죠. 외국의 대통령, 왕, 외국의 수상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경호처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요. 경찰에서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경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보면요. 우리는 가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의료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경호처장의 경우가 필요하다고 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겠고. 자, 사경호 한번 봐보세요. 사경호. 사경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돈이죠. 돈. 그죠? 돈을 많이 준 사람이 나한테 VIP 손님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돈을 적게 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해도 그죠? VIP 손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문제는 이런 경호와 관련돼서는 이런 1급 경호가 있고 2급 경호급이 있고 3급 경호급이 있는데 일단은 당연히 경제인을 경호하더라도 또 경제인에서도 어느 정도 돈이 많은 사람들부터 그래서 뭐 대기업 그죠? 조금 그 밑에 거 이런 식으로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분화 시켜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급 경호, 2급 경호, 3급 경호. 참고만 하세요. 이런 것들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돈 많이 주면 1급이지 뭐. 자, 세 번째는 장소에 의한 경우입니다. 자, 행사장에서 하는 겁니다. 숙소에서 하는 겁니다. 연도, 길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길은 육로에서 할 수도 있고요. 철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철도.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 성격. 이건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죠. 성격. 자, 성격과 관련된 문제인데 성격에서 전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비약이죠. 공비약.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 행사. 공식 행사는 어떻게 됐어요? 다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 장소에. 미리 가서 다 확인해 받고 다 준비가 돼 있는 거. 이게 1호입니다. 자, 비공식이 있어요. 비공식 같은 경우에는요. 가서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죠? 갑작스럽게 일어난 겁니다. 비공식 행사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식적 행사 끝내고 가다가 모교에 방문을 한다. 그러면 모교는 가서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위험한 게 있는지 안 살펴봤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비공식이고 그게 2호예요. 자, 약식. 약식은요. 일정한 규격적, 즉 의전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의전 절차지 않고 하는 건데 우리가 대통령은 24시간 경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24시간 경호를 하는데 어떤 공식적 행사도 있을 것이고 비공식 행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따라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 그러면 출근길, 퇴근길을 뭐 공식적으로 막 의전 행사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청와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안은 계속적으로 뭐가 돼 있어요. 계속적으로 살피고 뭐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또 살피고 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살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출퇴근과 관련돼 있는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가 바로 약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 비공식, 약식 이런 걸 여러분들이 분류를 잘 해서 공부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1호는 뭔가 계획적인 거, 2호는 계획이 없는 거, 3호는 출퇴근. 이건 뭐 어떤 절차가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그죠?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그냥 일반적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가포, 의로, 병호 아닙니다.
가포, 의로, 병호는 대상이에요. 가포, 의로, 병호 이거 아까 있었죠? 이건 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호, 2호, 3호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이동수단입니다. 그죠? 걸어가는 방법, 차량, 열차, 선박, 항공기. 자, 경호 수준이 있어요. 자, 여기 1급이 1급. 1호가 아니에요. 1급, 2급, 3급. 자, 1급 수준은 뭐냐면요. 1급 수준은 아까 말한 것처럼 1호급. 그죠? 유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식 행사입니다. 1호급이에요. 1호급. 국가 원수급들 할 때. 자, 2급 경호 정도 하는 경우는 약간 느슨하게 합니다.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된 상황 정도의 그 정도의 움직임. 그죠? 그래서 보통 수상급들을 할 때는 한 2급 정도 경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가 좀 약간 분주하지 않다는 거죠. 1급 경호는 아주 막 치밀해야 돼요. 2급 경호는 약간 떨어진다는 겁니다. 3급은 더 떨어지겠죠? 그죠? 거의 경호 조치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장관급. 그러니까 장관이 어디를 간다.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뭐 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이 1호, 2호, 3호 아니에요. 1호, 2호, 3호 아까 공식, 비공식, 약식이에요. 아시겠죠? 여기는 1급, 2급, 3급입니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좀 어렵죠. 자, 직간접으로 하는 겁니다. 직접적, 간접적. 그렇죠?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직종 나와 있습니다. 형식에 관련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형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또 노출이라고 있습니다. 노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여기 경원이 있다. 비노출, 이것은 숨기는 겁니다. 경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혼합, 섞이는 거죠. 그죠? 뭐 우리 연예인이 어디를 간다든가 할 때 옆에 경호원도 있는데 거기에 여기 옆에 군중들이 있는 곳에도 또 역시 경호원들을 숨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팬이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을 한다든가 할 때 군중에서 제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대충 감은 잡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읽어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거론을 좀 안 하겠습니다.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중요한 것들만 좀 챙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제는 경호학과 경호에서요. 경호 및 경비의 분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호라는 것도 있고 경비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때 이런 분류성의 문제는 어떻게 분류가 구성되는가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때 경비의 분류 그러면은 경비기관의 주체입니다. 자, 주체라고 구성될 수 있는데 주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경비가 있고 사경비가 있습니다. 공경비라는 것은 경찰, 사경비는 그냥 일반 사경호원이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경찰은 법 집행과 관련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호원과 관련돼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법 집행에 끼어들어가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갑자기 벨이 울립니다. 그럼 당연히 보안 회사에서 가가지고 확인을 하겠죠. 근데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만져보고 하면은 모든 증거는 멸실돼 버리는 겁니다. 보안 직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안 직원은 뭔가 벨이 울렸다면 가서 도둑이 들어왔는가 들어오지 않았는가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의심성이 보이면 바로 수사기관에다가 경찰에다가 연락을 해서 결국은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감식하고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한다고요?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죠? 경원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공질서와 범죄 예방에서 범인 체포와 관련되어 있는 형태인데 우리가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같은 범죄 예방적 측면이에요. 단 현행범 체포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 있죠. 그리고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고 막 도망가려고 한 사람, 도둑질 해갖고 도망가려고 한 사람은 그때 보안회사 쫓아가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현행범 체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는 허용된다. 근데 CCTV를 봤더니 갑돌이가 범인이더라. 그러니까 갑돌이 집에 가서 갑돌이를 잡아와 버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수사기관에 연락해서 갑돌이를 잡아오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CCTV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지 CCTV 보고 가서 잡아오면은 안 된다. 그리고 돈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공경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경비는 당연히 돈을 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경계 개념에서 정비상개념, 진짜 비상인 거죠. 준비상개념은 비상상태 발생 징후가 희박하지만 좀 약간 의심성이 있는 경우예요. 자, 경계 대상에 대해서 보면요. 경계 대상은 특수경비가 있고 중요시설경비가 있고 치안경비가 있고 혼잡경비가 있고 재해경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서 좀 출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특수경비라는 것은 총칼이에요. 그러니까 특수가 나오면 총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이나 칼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뭐 시설이니까 당연히 시설일 거고 치안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긴 경찰, 치안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혼잡이에요. 혼잡은 경기대회 기념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뭔 축구 대회를 열었다든가 뭐 월드컵 대회를 열었다든가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혼잡 경기입니다. 혼잡 경비가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잡 경비와 관련돼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재해 경비는 재난이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구분을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경기대에 나왔다. 그럼 무조건 혼잡 경기. 이걸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보면 대충 감 잡잖아요. 근데 1번과 4번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특수 나왔다. 총칼. 아시겠죠? 자, 경기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인력 경비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거고 기계 경비는 기계가 하겠죠. 뭐 이런 거 뭐 어려운 거 없겠고요. 자, 경비 성격은 자체 경비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계약 경비 누구한테 위탁시키는 겁니다. 자,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데 이 경비업법에 따른다는 것은 이건 사경비란 소리예요. 그렇죠? 그 사경비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사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병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예요. 자, 제가 그랬죠. 특수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총, 칼. 근데 이게 사경비잖아요. 사경비에서 총칼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특수시설이 되는 겁니다. 공항 같은데. 이게 특수경비. 이건 사경비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공경비는 특수가 나오면 총칼이 나오는데 여기는 특수가 나올 때 총칼이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경비이기 때문에. 이게 사경비라는 사실 알아야죠. 경비업법이 사경비 있다는 사실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시설경비 당연히 어떤 시설이겠죠. 호송경비는 호송할 거죠. 움직이는 경우. 근데 뭐 사람을 호송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있어요. 돈 이런 거 호송하겠죠. 자, 신변 보호하는 거고요. 기계는 기계로서 하는 겁니다. 문제 나온다면 각각의 서로 연결이 옳은 것 이런 거 물어볼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주의를 좀 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은 뭐 혼잡 경비 같은 건 없잖아요. 그죠? 혼잡 경비. 그죠? 혼잡 경기. 경기대회. 경기대회에서 사설 경비 형태로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 경비 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경찰 경비 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에서도 우리가 이 경찰 경비 작용을 잘 보시면 경비 개념이 나와 있죠. 경비 개념. 자, 그러면 경비의 개념이라는 전제에서 구성됐을 때 거기도 보면요. 자, 개인적 또는 단체적인 불법 행위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것이 곧 경찰 경비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경찰 경비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경찰 경비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경찰 경비의 특징이 있는데, 자, 이 경찰 경비의 특징은 두는 때 지휘관의 장비, 무기, 통신, 보급, 공무를 구비한 부대 조직의 하향적 특징입니다. 그죠?
지시하는 거니까 하향적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비경찰의 특성 보세요. 현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현상 유지. 현재의 지성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자, 복합입니다. 복합은 우리가 일단 보더라도 2개 이상의 기능을 혼합화시키는 게 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진압과 사전 예방을 모두 동시에 수행하는 거예요. 자, 즉흥적입니다.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는 거죠. 즉흥적으로. 뭔가 이상한 일이 막 발생했다. 그럼 바로 응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대처를 취하라는 거예요. 빨리 대처. 자, 하향적이라 그랬죠. 지휘관의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직접적인 안녕과 질서 유지입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의적 근거를 가지고 많이 출제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내용이 뭔지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경비수단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경비수단의 원칙을 보시면요, 균형의 원칙, 균형을 잡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경비력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자, 위치의 원칙 나오는데 위치 원칙은 상대방보다 유리한 지점의 위치를 빨리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적시성의 원칙은요, 힘이 약한 시점을 빨리 포착을 해서 해야 되겠죠. 안전의 원칙이라는 것은 군중들의 사기 없이 안전하게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도 의적 근거를 가지고 사지선다행이니까 이것 될 때 뭐 최소의 효과를 노린다고 한다든가 이런 장난을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대의 효과를 노린다는 거죠. 자, 경비수단의 종류 보시면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지체포입니다. 직접 하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경고예요. 자, 경비경찰도 보시면요, 경비경찰과 관련된 문제 치안경비 나왔네요. 치안경비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안 똑같습니다. 재경비도 똑같습니다. 혼잡경비 역시 똑같습니다. 뭔 대회, 국경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경비경찰의 대상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경호경비, 경호하는 거게 되어 있죠. 시설경비는 시설입니다. 자, 특수경비 나왔네. 특수 나왔다면 뭐가 나온다 있어요? 총칼. 그리고 비상경비니까 비상사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경비경찰은 공경비잖아요. 공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특수 나오면 총칼이 나오는 거죠. 사경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조직 운영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조직 운영의 원리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 잘 보시면요, 경비경찰의 조직 운영. 자, 보세요. 조직 운영이라는 원리의 전제에 의해서는 4가지 근거에서 전제되어 있잖아요. 자, 첫 번째는 부대 단위 활동의 원칙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체계 통일성 문제가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치안 협력성 문제, 네 번째가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체계를 통일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통일하라면 뭘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로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로 통일하라는 뜻이니까. 통일은 하나로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책임과 임무를 하나로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분담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내용이 되죠. 책임과 임무의 분담인, 그죠?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로 만들 때 책임과 임무를 확실하게 분담시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체계가 통일이 되어야 효율적인 부대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주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키포인트예요. 자, 다른 데는 틀릴 일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 틀리지. 다른 데는 부대장으로 활동한다. 명령에서 임무한다. 자, 보세요. 치안협력, 국민과 신뢰의 바탕으로 협력한다. 이런 거 틀리겠어요? 지휘관 단일성, 지휘는 하나체제로 한다. 명령 통일의 원칙을 도출되는 원칙으로 지휘는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령 통일의 원칙의 근거로서 전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휘는 한 사람만이 하는 건데, 자,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과 임무의 분담은 뭐 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요거.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신다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경비, 경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바로 경호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법으로 탄생한 건가. 그죠? 탄생의 원리가 바로 법의 원천인 바로 법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호의 법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